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의 천세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전쟁 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들, 학교 이전에 유치원에 있는 자녀들,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들, 심지어는 엄마랑 같이 집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유치원 교육을 엉망으로 만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또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유아교육 정책을 어떻게 잘못해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개학,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지금 방학 중인지 휴업 중인지 아니면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주 우왕좌왕 난리도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또한 수능은 연기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가,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참에 차라리 서양처럼 학기를 9월 학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봄학기는 그냥 놀자는 것인가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한 학기 공부를 쉰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또 선생님들은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들마저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그 2주 동안을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이제 특별 격리 기간을 보내고 온라인 개강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서버가 다운되고 많은 교수들은 화상 강의를 하는 것 같고서 우왕좌왕하고 대학원생들, 조교들은 뭐 그 가운데서 굉장히 날밤을 새워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유치원입니다. 또 어린이집입니다. 뭐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긴급하게 아주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엄마들의 경우에 보내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우왕좌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서양들은, 많은 나라들은 벌써, 유럽이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학교를 다 휴교를 하되 또한 동시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으며,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기인 중국은 이미 어떻든 간에 온라인 형태의 수업 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뭐 좌충우들, 갈짓자 걸음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참 걱정입니다. 근원을 따지고 보니까 저는 사실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생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걱정스러운 것이 그 유치원 단계의 아이들인데, 근원을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그 명품백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그 수십 년, 20, 30년 동안 국가가 감당하지 못했던 유아교육을 감당해왔던 사립유치원들을 전부 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도 양양하게 뭐 유치원 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뭐 박용진 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패스트 트랙으로 어디 묶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3월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고 나니까 3월 초 유치원 개학 과정에서 엄마들이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에다 아이를 맡게 될까 하는 상황은 오히려 조금 지금 문제가 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 3법, 혹은 저는 유치원 3대 악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반드시 빨리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도대체 이 세 법이 뭔데 그럴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뭐 그 세 가지 요점이 하나는 설립자가 원장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립학교법을 이제 과도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설립자가 원장은 왜 하냐고 여러분 궁금해 하시겠죠? 원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급여를 못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원장의 급여 혹은 설립자의 급여 혹은 경영자의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고용자,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직원의 급여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원의 급여는 그것이 한 달에 그 생활비에 해당되긴 하겠지만은 원장이나 경영자나 설립자의 급여라고 하는 것은 위험 상태까지 대비하는 일종의 경영적 자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설립자가 원장이 못 되고 원장이 못 돼서 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유치원이 만에 하나의 경우에 재해를 당했을 때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전쟁 중 이런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문을 닫으면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지는 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로 무슨 뭐 에듀파인인가 뭐 그걸로 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구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작은 가계부를 써서 알겠지만 회계장부를 꼼꼼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복잡한 사정을 다 적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50명 미만 정도의 많은 사립 유치원들의 경우에는 그저 그냥 단식 부기로 투명하게 양심적으로 아이들만 위해서 써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복잡한 복식 회계다, 뭐 발생주의 회계다, 뭐 사업주의 회계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느 날 회계 잘못, 기록 잘못하면 몽땅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 찍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비리 낙인 찍히기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로 이제 그 학교 급식법을 따라야 된다. 학교 급식법.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처럼 재정이 튼실한 상태에서의 비싼 재료, 유기농 재료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원칙을 50명, 100명 그 작은 학교도 유치원들도 쓰라는 얘기죠.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경영해보는 유치원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굉장히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은 사립유치원들도 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런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사립유치원 지금 당장 문 닫는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다 맡겨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유치원이 잘못되고 어린이 교육이 잘못되면 지금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두렵고 키우기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집단적으로 국가가 자살하는 나라는 말이 생겼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노인의 자살률도 높아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20세기, 19세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서양에서 이미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디퍼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엄마를 뺏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서양 놈들 참 이상한 놈들이네. 그 문화가 참 못됐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서양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기 문제보다는 아이 양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애를 낳으면 3-7일 동안 자빈을 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병균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아직 색깔도 구분 못하고 모양도 구분 못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키울 때는 엄마의 등에서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웃 삼촌들의 교육 속에서 자랍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온 소중한 교육의 자산인데 요즘 이것들이 다 깨져가고 있고 유치원은 그야말로 가장 억압적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게 위기에 가 있는 거죠. 사실 솔직히 요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우울하게 자란, 억압받으면서 자란 어린이들의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존속범죄라고 해서 부모를 해하거나 죽이는 범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효를 지상의 가치로 가져왔던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위대한 역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가장 핵심이었던 유아교육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를 10명을 한 선생님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개 학급 당학생 수를 한 20명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20명이 돼도 아유 옛날 아이들 같질 않아요. 어떻습니까? 유치원생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3살짜리 아이의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4명, 5명, 10명 보호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따져보니까 글쎄 초중고생 학생 1인당 한 1,000만 원이 든다면은 그것의 2배쯤 되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유치원생이 더 들어야 그게 정당한 것이고 그게 세계의 표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500만 원도 안 되고요. 초중고생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꾸로 해도 또 한참 거꾸로 됐죠. 초중고생은 이제 그나마 이제 글로벌 표준을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현재 한 달에 40~50만 원 겨우 들어서 1년에 500만 원도 채 못 되는 유치원 교육비는 4배 한 2천만 원쯤은 돼야 겨우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사립유치원의 명품법 얘기라든지 박용진 3법이라든지 뭐 유치원 3법 같은 것은 다 허울이고 사실상 거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은 하루빨리 파헤쳐져야 되고 진실을 우리가 앞서 봐야 됩니다. 혹 정부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사립유치원을 몽땅 공립유치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솔직히 이건 그냥 국가의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30, 40대의 학부모들이, 젊은 학부모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교육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진실을 바라보고 교육의 현장을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 전쟁 시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른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을 떼놓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 그 엄마들의 아픔을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돌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 진실을 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조금 더 한치의 부족함도 없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